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 2, 3일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다시 한번 모든 역량을 우한 코로나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민노총 대규모 집회 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것을 겨냥해 이건 민노총 집회 때문이라고 왜 안 하는데? 민주노총은 살인죄라고 말해봐라라고 힐난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언론에서 민노총의 민자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작년에는 광화문 집회 다음날 확진자 나왔다고 참가자 휴대폰 위치 추적해서 전수조사하라고 하지 않았나? 우리 집회는 착한 집회고 보수단체 집회는 잠재적 살인자들 모임이라서 그랬냐? 진짜 기가 막히네라며 언론과 좌파 정권의 이중성을 직격했습니다.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게 등 선물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부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포르쉐 차량 렌탈비 지급한 날짜가 경찰이 수산업자 김모 씨 수사 직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영수 특검은 결국 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사직에 변해서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들이밀었던 박영수 특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기꾼으로 알려진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수산업자가 왜 당신에게 대게 등 선물을 서너 차례 줬다고 생각하나요? 수산업자는 박영수 특검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를 사기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인맥관계를 과시하는 데 활용했을 것이고 박영수 특검은 이런 사기꾼에게 주는 선물을 받아 살을 찌웠으니 서로의 대가관계는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은 셈이니 이런 걸 두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박영수 특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7일 정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한 지 9일 만에 정치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최재형 전 원장은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지인은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한 상황에서 왜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것인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일정 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이 정치 참여 의사를 굳힘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최재형 전 원장 영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의 문재인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의향이 있음을 후지뉴스 네트워크의 취재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후지뉴스 네트워크 보도에 따르면 만약 문재인 일본 방문이 실현되면 약 1년 7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6월 하순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문재인이 일본을 방문할 의향이 있음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만약 후지뉴스 네트워크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내에서는 반일 조장하면서 뒤로는 일본 도쿄올림픽에는 참석하고 싶었나 보다라는 여론의 비아냥을 쳐들을 것만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자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며 화를 낸 것을 두고 김부선 씨가 제명아 빤스도 협찬받은 건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부선 씨는 6일 페이스북에 얼른 경찰 조사 받자. 눈물겨운 제명이의 전쟁 같은 사랑이라며 이재명 지사를 비꼬았습니다. 김부선 씨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지시나 요구도 없이 셀프쇼한 것이라며 천재적인 기획자 경기도지사와 가짜뉴스 대책반이 고발까지 했으나 모두 각하 누구 말이 진실일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때리는 건 김부선 씨뿐만이 아닙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론하며 영어 직역을 이용해 맥락을 생략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해방 직후 선포된 미군정 당시 포고령 원문을 게시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미군은 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의 주둔군 또는 주재군이고 해방 직후 미군은 항복한 일제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며 조선 영토의 주둔군이자 조선 인민을 위한 해방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공개한 포고령 원문은 미군을 아큐파잉 포시즈라고 표기했습니다. 포고령의 일제 항복문서에 의거 승전군인 미군이 일제 치하의 조선 38선 이남 영토를 일제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의미로 점령했다는 뜻의 영어 단어 아큐파이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현주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아큐파이의 적국은 조선이 아니라 일제이고 조선인은 독립과 해방의 대상이며 그것이 미군정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이현주 전 의원은 어차피 당시 조선은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큐파이의 물리적 영토가 조선 땅일 수는 있어도 군사적 대상인 적국은 조선이 아니라 당연히 일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그런데도 포고령의 아큐파이라는 단어를 직역해서 점령군이라 하고 그것을 지금의 대한민국에까지 연결하는 것은 적국과 해방 대상 혹은 주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이자 국가관과 역사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현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지사의 역사관에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굳이 직역해서 미점령군이라 쓰고 싶으면 일제 대한 미점령군이라 써야 하는데 이재명 지사의 최초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라 조선 점령군, 침략군이란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 중 더 심각한 것은 미점령군이라는 용어 자체보다도 대한민국이 미점령군과 친일 세력의 합작품이라는 역사인식이라고 지적한 이현주 전 의원은 미군은 군정의 목적을 잘 이행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독립국가로 건국되었고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이 건국의 주축 세력이었음이 엄연한 사실인데 그것마저 왜곡하고 있는 듯해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사표를 받고도 그를 계속 출근시키는 이유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아주 개코 같은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광철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 문재인이 이광철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으니 실질적 사표가 수리됐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다만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사표를 냈고 민정수석실 산하 4명의 비서관 중 2명이 그만두게 돼 문재인이 업무의 연속성 문제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청와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런 걱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표 수리를 늦춘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처음부터 이광철이 사의 표명에 조건부 달고 사의 수용 내세운 꼬라지를 보면서 이런 꼼수 처부릴 줄 알았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광철 비서관의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언제 후임자가 정해질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 이광철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직을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때문에 사의는 받고 일은 계속시키는 꼼수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번엔 네티즌 무려 1만여 명 이상의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케 만든 뉴스인데요. 청와대가 지난 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중을 반영해주는 것을 전제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다가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피의자 중 최고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고 영장 청구를 밀어붙였으며 이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협의를 담당했던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파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5일 서울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면담하고 나온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월성 원전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며 더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압력 언급과 관련 법조계와 검찰, 정치권 인사들은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둔 지난 1월 윤석열 전 총장과 신현수 전 수석은 조국 수사를 지휘했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을 일선지검장으로 복귀시키고 윤석열 징계에 관여한 대검 간부들을 교체하는 인사안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현수 전 수석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백운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신현수 전 수석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식의 언급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은 신현수 전 수석의 요구에도 백운규 영장 청구를 제가했으며 대전지검은 지난 2월 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요일인 2월 7일 박범계 법무장관의 인사 발표로 이어졌다고 관련 인사들이 전했습니다. 그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복귀하지 못했고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대검 간부들은 전원 유임됐습니다. 당시 인사 내용은 신현수 전 수석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정수석 패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신현수 전 수석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백운규 영장 청구를 못 막은 결과에 대한 불신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여권은 검찰에 남아있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주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을 공론화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5일 검수완박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말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신현수 전 수석의 사표를 지난 3월 4일 수리했고 윤석열 전 총장도 같은 날 사퇴했습니다. 신현수 전 수석은 당시 검찰 인사 논의 및 사퇴 배경을 묻는 조선일보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원전 수사에 대한 정권의 압박은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대전지검이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결재를 올리기로 한 작년 11월 24일 오후 6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갑자기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 청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1일 법원의 직무 폐지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왔고 윤석열 전 총장은 복귀 다음 날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